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전속고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거래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기소가 가능한 그러한 제도로서 일종의 독점적인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이렇게 6건의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 그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우리 검찰은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법 위반을 인지하게 되면 자유롭게 수사에 개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검찰이 아니어도 공정위가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 행위를 더 잘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손발이 묶여 있다 하는 점에서 공정위가 과연 검찰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공정위는 수사를 하는 그것이 전문인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또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하고 공정위도, 원래는 검찰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정위에게도 인정을 한다,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검찰을 배제했다 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죠. 그래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0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방법 중에 강제수사 방법에 해당이 되지요. 영장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수사 방법입니다. 검찰이 대략 2가지 정도의 혐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혐의 중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을 적당히 봐준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한다. 코리아 뉴스타임즈 2018년 6월 21일. 공정위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이렇게 뭉갠 사건만 모두 수백 건이라고 한 것이 JTBC 같은 날 보도입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고발권부터 살펴보죠.
공무원이 법률로서 고발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 고발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한 상황이 되면 고발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봐주는 것은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위반해 가면서 고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봐주고 싶었던 것일까? 국민들은 궁금할 겁니다. 게다가 공정위의 경우는 전속 고발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정위 자체에서 그들끼리 이것을 덮어버리면, 숨겨버리면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폐쇄성, 이것이 전속고발권이라는 어떤 한 기관이 어떤 권한을 독식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경우에 법률 위반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발각될 위험이 낮기 때문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6월 20일 연합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하루 전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수십 곳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다는 혐의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부분은 겨우 수십 곳이라고 해서 다른 그 언론사보다는 좀 축소된 감이 있고, 뒷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자의적 보도라고 해야 하겠죠. 기자 개인의 의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석은 누가 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정했는지 이제 국민들은 뉴스를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세세히 따지면서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론사에게는 사실보도의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이 연합뉴스의 기자는 왜 사실보도라고 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의적인 기사를 썼던가? 역시 그도 나름대로 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는 책임지게 해야 하겠죠. 2018년 6월 21일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의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어떻든 1차적 수사권을 정부 뜻대로라면 경찰이 가진다 하는 것이죠. 정의를 대표하는 검찰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검찰은 못한다. 물론 특수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관계되는 모든 사건, 그것은 이렇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하는 부분을 분석해 봅시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종결권, 그것을 경찰은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결과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뉴스와 대조를 해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 그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송치되면 검찰은 그때부터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수사, 그런 것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령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뉴스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안 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를 대표하는 검찰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검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구역에서 소위 권력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의 두목은, 경찰의 상관은, 상사는 누구일까? 가장 위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집행정부의 구조, 그 행태를 보건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혹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그리고 청와대의 수석 및 보좌관들, 이들이 최상급 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들의 지시를 받는, 이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청장도 이들의 명령을 들어야 하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청장에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와대, 경찰청장, 국가경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친다면 청와대의 명령을 받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의 명령을 받는 경찰청장, 그리고 그 아래에 경찰, 근데 국가경찰이 되겠죠. 이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물론 여기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이들이 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하지 않을 사건을 하게 되면 역시 국민들로서는 괴롭고, 또 수사해야 될 사건을 수사 종결해버리게 되면 역시 범죄자를 비호하는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자치경찰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치경찰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명령, 지시를 받는 자치경찰이 이러한 수사경찰도 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크겠죠. 왜냐하면
시장 도지사로부터 명령을 받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함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시장 도지사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이러한 경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시장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결국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상명하복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아래 서울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와대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소위 권력관계, 그 속에 있는 자들이 검찰을 배제하고 이 1차적 수사를 하고 수사 종결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화시켜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곳이고 나머지 한쪽은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A그룹, 또 그 반대편에 있는 B그룹을 뒀을 때 A그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그룹은 경찰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우리 편이 되겠죠. B그룹은 반대편이 될 겁니다. 역시 청와대와 경찰 입장에서 A그룹, 거기는 나에게 돈을 주는 편이 될 겁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리고 B그룹은 나에게 돈을 안 주는 편, 나에게 손해를 주는 편, 혹은 이익을 주지 않는 편. 경찰만 보면 어떻게 될까? A그룹은 경찰 내부 문제일 때, B그룹은 경찰 외부 문제일 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몇천 명, 2천여 명 되는 검사가 일을 할 때 그들은 청와대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상명하복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법무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도 검찰총장만 행정적으로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명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떼어다가 완전히 자기네 조직 속에 넣어버린 경찰에게 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을 위해서, 경찰의 권한 확장을 위해서라는 말로 변명될 수 없는 경찰국가, 결국은 이 강제력과 무력에 의한 독재를 한다 하는 것을 공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것을 도표화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상명하복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도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적 지휘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지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고 덜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수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의 법률에서 규정한 그러한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그 독점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었는데 자의적 고발권 행사를 해서
이번 한 번에 나온 것이 이미 수백 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독점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독점하고, 더구나 경찰은 일단 그 숫자로 보아서는 10만 경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정위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증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모든 법률, 모든 사건을 다룹니다. 공정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를 아주 암흑 국가, 독재 국가, 국민을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자기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선별하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것은 그들이 자유민주가 아니라 민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예 민주조차 아닌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고, 그뿐 아니라 어느 국민도 이 본질을, 그 본 모습을 알고 나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독재적인 이 수사권 조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